안녕하십니까. 국민탐정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탐정, 우리 사무소에서 탐정 시리즈로 일단 탐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탐정을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탐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흥신소와 비교 이렇게 돼 있죠. 흥신소. 흥신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옛날에 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심부름센터라고 있었죠. 그래서 흥신소와 탐정이 뭐가 다른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탐정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막연하죠. 지금 뭔가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탐정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오늘 좀 잘 전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일단 흥신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신소는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주로 이제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이라든가 각종 그렇죠 개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자 이제 탐정과 비교를 하면 탐정과 흥신소가 실제로 하는 일은 틀린 게 없습니다. 같아요. 다만 비교를 하자면 흥신소와 탐정을 비교하자면 우선 흥신소는 일단 자격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흥신소는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거하고 자 탐정은 일단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죠. 자격증을 가지고 하죠. 그러면 이 자격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 자격을 누가 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흥신소는 아무런 이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탐정은 물론 공인 탐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일단 민간단체 자격증 그러니까 탐정 자격증은 일단 있다는 거죠. 관리한다는 거는 뭐 실질적인 관리라기보다는 등록을 할 때 경찰청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민간 자격으로.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자격증이 국가 공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형식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 왔을 때 어떤 사건을 의뢰할 때 그래도 탐정 자격증을 걸어놓고 하는 거하고 안 걸어놓고 하고는 신뢰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하는 일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하느냐 안 가지고 하느냐 물론 그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 자격으로서 일단 자격이 있다는 거는 일단 교육을 받았다는 거고 시험을 봤다는 거죠. 이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이 클라이언트한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원래 틀에 약합니다. 형식에.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같지만 이런 신뢰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한 가지는요. 탐정은 이제 간판에다가 이 21년도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신용정보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단 간판에 일단 탐정이라는 간판에 상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탐정사무소 이렇게. 저도 지금 탐정사무소를 국민탐정이라고 붙이고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멀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다. 논쟁이 많은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탐정 TV를 지금 오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의가 뭐냐?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창업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탐정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간판을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두 번째, 자, 일단 간판을 사용할 수 있고 자격증이 일단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신뢰를 주죠. 그리고 창업을 할 때 굳이 사무실이 없어도 됩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되고 원룸 뭐 등등 뭐 오피스텔 같은 걸 얻어놓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걸 얻어놓고 한다면은 좀 클라이언트한테는 좀 신뢰도의 면에서는 좀 떨어지겠죠. 어떤 분들은 뭐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놓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내 사무실 뭐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허가 요건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무서에 그냥 간이과세자, 일반 사업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탐정은 그냥 간이과세자로 해가지고 그대로 신고만 하면 돼요. 허가 조건도 없어요. 허가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탐정조사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도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창업 절차는 지금 간단하게 사무실 뭐 평수 이런 거 말씀드렸죠. 평수는 구애받는 게 없고요. 예, 그래서 이 창업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 이런 거를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이런 거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리즈로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입료를 얼마 받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입료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법정 수수료죠. 수입료가 예를 들어서 뭐 집 사는 사람 그리고 파는 사람한테 각각 몇 프로씩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나 탐정은 수입료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정 수수료예요. 약정. 그러니까 법정이 아니고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입료가 뭐 크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적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행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미행하는데 어떤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뭐 차량이 한 대만 아니고 2대 이상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또 수입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히 뭐 공인중개사처럼 딱 수입료가 정해진 건 없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4번일 겁니다. 이 4번이 뭐냐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장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탐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예, 하는 일. 이게 아마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는 일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나중에 또 다음 방송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는 일 중에서 이 불법성 있는 거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또 이제 과거의 흥신소에서 했던 일, 그런 일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탐정은 절대 불법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법성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도청이라는 겁니다. 도청 아시죠? 예. 그래서 남의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불법적으로. 요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요거는요, 도청하다가 적발되면 탐정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의뢰한 고객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양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GPS. 이 GPS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배우자 불륜 증거를 수집할 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GPS를 달아가지고, 뭐 우리 남편 바람 피는 증거를 잡아달라. 해가지고 GPS를 달아가지고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이게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위치 추적 등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거 이것만 하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방송 때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1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